안녕하세요. 저는 2025년 민튜브 첫 컨텐츠 둘, 셋 변치 않을 사랑으로 지켜줘. 의 진행을 맡은 윤재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민변 집회 시위 지원단의 노란조끼 활동 소개를 좀 들어보고 집회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 그리고 집회 꿀팁 등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오늘 나와주신 변호사님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쩌다 보니 프로 집회러가 된 강솔지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제 희망을 만드는 법이라는 단체에서 공익인권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데요. 이제 제가 주로 이제 연대하는 장애인권 단체들의 어떤 집회들에 나가다 보니까 이게 집회와 관련된 그 변호인 조력이 되게 많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좀 느끼게 돼서 이렇게 민변 집시단 활동도 같이 겸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간의 활동들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락 페스티벌을 다니다가 요즘은 집회를 다니고 있는 양현준입니다. 저는 기업에 의한 인권 침해, 환경 파괴 사안을 다루다 보니까 정의로운 전환 쪽에 좀 관심이 있는데 기후정의 행진을 계기로 해서 인권 침해 감시단에 합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계엄 때문에 원래 잡혀있던 대만 여행까지 취소하고 집회를 20번 넘게 다니고 있는 허자인 변호사입니다. 저는 원래 회사를 퇴사하고 여행을 다니고 조금 쉬는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요. 그 대신 집회를 계속 다니고 있습니다. 어떻게 2020년대에 비상계엄이라는 사태가 터질 수 있는지 너무 분노해서 바로 계엄이 터진 다음 날 민변 회의에 나가고 기자회견에 나가고 집회에 나가다 보니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제 소개도 드리겠습니다. 저는 윤재은 변호사라고 하고요. 최근에 법률사무소 보우라는 이름으로 개업을 한 개업 변호사이기도 합니다. 보우 설명을 좀 드리자면 하느님이 보호하사 할 때 보우이기도 하고요. 왜냐면 그게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개인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에 관심이 많은데 레인보우 할 때 보우도 돼서 보우라고 정했습니다. 이렇게 세 분 자기소개를 들어봤는데요. 조금씩 집회 시위 지원단에 왜 들어왔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긴 했지만 좀 더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허자인 변호사님께서는 어쩌다가 집회 시위 지원단에 합류하게 되셨나요? 저는 아무래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몸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집회시 감시단에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 가장 먼저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때 당시에는 경찰이 차벽을 치고 최루액을 쏘고 별별 일이 다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경찰이 되게 무서웠고 좀 많은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변호사고 경찰에게 말도 걸 수 있고 이런 부당한 일이 있으면 이런저런 일을 해라, 우리를 보호해라, 이런 인권 침해를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인권 침해 감시단에 들어왔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양현준 변호사님. 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정의 행진 때부터 들어왔는데 그때 약간 참가자로 갈지 아니면 감시단으로 갈지는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저도 변호사가 되고 나면 조금 더 법률적 지식도 있고 또 이런 경찰과 다툼이 있을 때 좀 권한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번쯤 감시단을 경험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합류를 하게 되었고 그때 실제로 좀 경찰과 얘기를 할 일이 있었고 조금 더 변호사일 때 원활하게 소통이 가능한 경험이 있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계속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작년 그 기후정의행진 갔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날 되게 엄청 더워가지고 다들 약간 탈수되지 않으려고 물을 되게 많이 마셨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뭐 크고 작은 집회에 있다 보면은 사실 그 민변 선배 변호사들이 엄청 멋있게 등장하셔서 막 이렇게 경찰과 막 협의도 하시고 나중에 뭐 갑자기 체포된 사람이 있으면 뭐 경찰서 접견도 가시고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되게 멋있어 보여서 그 모습을 보고 저는 사실 합류를 하게 됐는데 이 활동을 하면 할수록 서로에게 얻는 그 에너지와 힘이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열심히 활동할 예정입니다. 강솔지 변호사님께서 집회 시위 지원단의 활동을 살짝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좀 더 구체적으로 왜 만들어졌는지, 언제 만들어졌는지, 그리고 몇 명의 변호사가 활동 중인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이제 민변에서 집회 자유 관련된 활동을 해온 역사는 되게 길거든요. 옛날 이제 뭐 박근혜 탄핵 집회 그 이전에 뭐 이명박 그 차벽과 관련된 명박산성 막 그 시절부터 이제 뭐 쌍차 대한문 앞에서의 집회 관련된 내용들도 다 이제 민변 변호사분들이 이제 많이 조력을 하셨던 사건들인데
이 집회 시위 변호인단이 본격 출범을 하게 된 것은 2023년 7월이에요. 근데 그때가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집회 시위 탄압이 좀 노골화되고 되게 약간 그 치밀해져서 그 사법적 대응의 필요가 되게 높아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그 전 단장이신 그 권영국 변호사님께서 이제 변호사가 직접 현장 대응 활동도 하고 이후에 사법 대응도 하는 이제 변호단을 꾸릴 필요가 있겠다라고 제안을 하셔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70여 명 정도의 변호사들이 모여서 시작을 했고 지금은 이제 141명의 변호사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짜 많은 변호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그 제가 듣기로는 대한문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대한문 앞에서 그 집회 시 지원단 활동하시던 변호사님들 중에 실제로 본인이 연행되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네. 집회 시법 위반으로. 네네. 그래 그분들은 재판을 가셔서 결국 무죄를 받으셨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쵸. 네. 이제 변호사가 당사자가 돼서 진행하는 소송. 그 주요 활동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방금 전 소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집회 시위 관련된 현장 대응 활동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진행되는 법률 대응 활동이 있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현장과 법정에서 집회의 자유를 지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집회 과정 중에 이제 인권 침해 사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서 이제 뭔가 조율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나중에 이제 사법 처리를 위해 증거 수집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한 어떤 수집된 증거를 가지고 고소 고발을 진행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한다든지 뭐 위법한 어떤 조치에 대해서 이제 뭐 항의를 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어떤 여러 사법 대응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엔 양현준 변호사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그 집회 시위에 관련된 권리가 헌법적 권리로 보장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 집회 시위의 권리라는 게 사실 사람이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아야 되니까 이런 자유이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민주주의 제도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개인의 정치적 의사를 자유롭게 표출하는 게 사실 민주주의를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핵심적인 권리거든요.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집회 결사의 자유를 매우 중요한 기본권으로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집회 결사에 대한 허가는 금지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이 허가라는 건 뭐냐면 제가 집회 시위를 열겠다라고 신청을 했는데 허가를 안 하겠다 해버리면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없어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의 취지이고 근데 사실 이 집회 및 시위를 규율하고 있는 법률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인데 이걸 줄여서 집시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집시법에서 사실상 집회 시위를 허가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런 현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민변 선배 변호사님들이나 또 많은 시민분들이 노력을 해주셔서 이렇게 허가제로 운영되지 않고 신고제로 신고만 하면 누구나 집회나 시위를 열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많이 싸워왔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야간에 5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헌법 불합치 한정위원 결정을 각각 얻어낸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각급 법원이나 국회의사당, 헌법재판소, 대통령 관저 주변 100m 이내의 집회 시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통해서 헌법 불합치 결정들을 많이 얻어내서 지금은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게 아니라 해당 기관의 본질적인 기능을 해하지 않는 선에서는 자유롭게 집회 및 시위를 열 수 있게 이렇게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좀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해주고 계십니다. 일타 강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제일 집회에 많이 오신 허사연 변호사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집회 참가할 때 꿀팁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혼자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같이 다니는 것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나랑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 그런 깃발과 함께 다니는 것들이 중요하고 내가 집회에 많이 다녀보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면은 집회 경험이 많은 사람들, 배우와 함께 다니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깃발을 내가 만들어서 들고 나왔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가운데로 다니기보다는 조금 더 가로 빠져서 물리적으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안전하게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양현준 변호사님께서는 오늘 등산화를 신고 오셨던데 오늘도 집회를 가시나요? 네,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등산화를 신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집회 시위는 야외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이런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겨울에는 좀 추우니까 든든하게 챙겨 입고 또 여름 같은 경우는 시원하게 입을 뿐만 아니라 얼음물 같은 거를 좀 준비를 해놔야 열사병을 방지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많이 걷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운동화 같은 편한 신발을 신는 게 좋고 겨울철에는 춥다 보니까 등산화가 좀 방한이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밑창도 두껍고 해서 등산화를 저도 많이 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회를 다니다 보면 요즘 집회는 좀 한파 때문에 많이 추운 경우가 많고 또 저는 개인적으로 폭우가 쏟아지는 그런 집회에 간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비옷이나 뭐 패딩 같은 거 잘 준비하는 것도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자기 상태를 스스로 체크해 가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 싶으면 좀 실내로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집으로 간다든지 이런 선택을 좀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박솔지 변호사님께서도 전수해 주실 꿀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좀 그래도 본인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가시화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는 것도 어떤 집회의 한 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 나와보면은 되게 다채로운 어떤 물품들을 가지고 나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서로 또 즐겁기도 하고 또 그런 걸 준비해 나갈 때 또 나름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즐거움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고 싶은 꿀팁은 힘들면 근처 카페에서 쉬셨으면 좋겠다. 집회가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고 행진까지 하면 거의 3, 4시간 하지 않나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힘들면 쉬고 오셔라. 이런 꿀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허자인 변호사님께 또 한번 여쭤볼게요. 요즘 트위터에서 떠도는 밈 중에 뭐 민변 부른다고 했다, 뭐 하라고 했다 이런 밈이 있는데 실제 현장에서 민변을 부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희 같은 경우는 항상 현장에서 집회 중에는 조를 짜서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반대 집회와 혹시나 불필요한 마찰이 있지는 않을지 여러 군데로 돌아다니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는 민변 감시단 그리고 등에는 집회 시위 인권침해 감시단이라는 글씨가 써진 노란 조끼를 입고 있으니까요. 혹시나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저희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행진 중에는 저희는 차량마다도 조를 짜서 함께하고 있으니까 그때 저희 노란 조끼를 꼭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민변 노란조끼의 활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다음에는 실제 집회 현장에서 경험하신 생생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